자, 그럼요. 지금부터 토론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토론을 하자는 쪽과 토론을 아니 뭐 그런 답도 안 하면서 뭘 토론하자고 합니까라고 뭔가 이렇게 받아치는 쪽, 뭔가 맞서고 있죠 지금요. 기사로 준비돼 있습니다. 이재명 토론 회피는 정치 포기하는 겁니다. 하시죠. 윤석열 아니 뭐 확정적 범죄자의 물타기인데 내가 왜 거길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토론회는 선거 기간 동안 3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해보시죠 라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에 대해서나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런 거나 하고 나서 하시든가 특검 얘기나 좀 하시든지 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두 후보 이 토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툼이에요. 근데 이걸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괴롭을지 몰라도 즐겨야 돼요. 자, 이 사항을 묘사한 만평이 있어요. 제목은 이래요. 뭐지 이 시츄에이션은?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마이크를 두고 토론합시다. 그리고 링에 올라왔어요. 토론하자고요. 그런데 앞에서 윤석열 후보는 특검 얘기를 꺼내면서 뭘 답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거기 앉아봐. 이거 무슨 분위기죠? 라고 약간 이렇게 묘사를 돼 있어요, 지금. 뭐 하여튼 관련된 토론과 관련된 만평이 오늘 좀 실려 있습니다. 이두하 대변인께는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 토론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정책 토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경선 과정에서 16번 저희 토론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토론을 하면 공약이 확정이 돼야죠. 저희는 큰 공약에 대해서 입장이 변한 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토 보유세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종부세를 완화하는 걸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양도세 유예하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 관심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부분을 국민께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국민께 여쭤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그러면은 토론을 지금 하죠? 토론을 할 수 없는 네. 이유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토론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못한다 이 뜻입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7월 18일 날 출마 선언을 해서 그러셨잖아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안 바꾸겠다고 예. 하셨는데 그 뒤로 이렇게 바뀌시는데요. 그럼 또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시죠.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이렇게 확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바꾸겠고 이거 갖고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할 수 있죠. 정책 토론은. 근데 예. 자꾸 말 바꾸게 하시고 공약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걸 뭘 갖고 정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면은 토론을 반대로 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큰 줄기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공급을 우리는 확대해야 된다. 이런 그 줄기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도 보유세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변한 게 없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세금에 대해서 입장도 계속 변하고 있고 아니 본인이 제안한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저희는 토론 준비할 때 뭘 기준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지금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에 계시니까 이 국민의힘 선대 입장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 아직 토론을 못합니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사설인데요. 뭔가 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경 높은 대선 후보 간 토론, 후보들의 의무다. 뭐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필요하죠. 아래로 갑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과 관해서 이건 뭐 싸움만 된다. 뭐 특검 수용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기사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도 좀 횟수를 많이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횟수 늘리겠다는 것도 이것도 그렇게 좀 과도해 보인다. 문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법을 바꿔서 법정 토론 횟수를 한 7번까지 좀 늘리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자 이런 제안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또 지적도 담겨 있습니다. 뭐 양쪽 다 지적을 하는 기사군요. 조재진 변호사, 이 네. 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토론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지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솔직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정책의 큰 줄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뭐 대부분의 뭐 교과서에만 봐도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시지. 예. 뭐 이재명 후보처럼 구체적인 뭐 정책의 뭐 방향이라든지 줄기 예. 그리고 대응 방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부분이 없다라고 국민들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애둘러서 그냥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정치인의 무기가 침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려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해야지 다른 후보들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변명의 여지가 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정치인 또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면 자신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된다라는 게 국민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지금 이게 뭐 한쪽은 하자, 한쪽은 뭐 그쪽이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리고 뭐 특검 얘기도 나왔고 특검 조건도 있다가 그거는 쓸데없는 걸 왜 겁니까? 또 이런 반발 듣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며칠째 토론 가지고 여야가 계속 뭔가 논평도 내고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은 좀 궁금하긴 해요. 만나서 서로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직은 서로를 향해서 그쪽이 준비 안 됐어요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걸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언론인들 앞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얘기들을 했고요. 뭐 또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토론 관련 입장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약간 눈살을 찌푸리시는 국민들이 꽤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다른 후보는 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이도 싫고 윤도 싫은 비호감 대선인데 양쪽 러브콜에 안철수 몸값 뛴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군요. 최근에 지지율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후보들 전체로 보면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작은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지금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초박빙 접전인데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니냐. 안철수 지지율 상승, 윤석열 실망표가 몰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안철수 향후에 정권 교체 명분으로 윤석열과 손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후보 단일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예 낮아버리면은요.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상대방이.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근데 꽤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와 손잡지 않으면 뭐가 안 되겠는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복귀한 대변인께요.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다? 이재명 후보와 뭘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봐야 합니다. 뭐 이런 취재를 자꾸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입장,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 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관심을 보이는 거는 정말 관심을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될 걸 알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견제 또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진짜 목적이 뭡니까, 지금요? 지금 현재 이제 정권 교체라는 국민 여론을 업고 예. 반문으로 다 모이자 이게 윤석열 캠프의 그렇죠. 캐치프레이즈 같아요. 뭐 다 달라도 네. 하나만 같으면 된다라고 네,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처음 정치에 들어올 때 그 신선함, 예. 그 국민들에게 주는 매력,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전문적인 식견,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도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속에서의 제안인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처럼 사퇴해라, 당장 단일화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은 미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함께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진정성 속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경우에 내각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지금? 뭐 저는 함께 그 이번 대선에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선거 때문에 사실 몇 번 치르면서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도의 성향을 분명히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민주당과도 코드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반문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미래를 운영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분들이면 다 모이자라는 차원에서의 제안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후보 단일화하자, 여기까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도 그렇고 뭐 과거도 그렇고 계속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후보를 향해서 정권 연장이 목표인 당과 후보가 같이 갈 수 있다? 이건 약간 좀 모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 또 안철수 후보의 눈에서 볼 때 정권 교체 버금가는 차기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실용 노선, 저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현 정부와.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중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녹여서 차기 정부를 운영하는데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론으로 들어가서 뭐 지금 단일화하자 말자, 여기까지는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원론적인 제안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근의 어떤 지지율 흐름이나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요긴하게 필요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연정도 할 수 있다라는 판인데. 아까 이제 내각의 이론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의 연정도 가능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같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쟁하는 야당과도 뭐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판에 그거 못하겠습니까라는 말씀이네요. 최인영 변호사는 이 문제, 안철수 후보를 향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러브콜, 뭐 통상 언론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 의미를? 짝사랑이죠. 짝사랑이다. 네. 계속 아시다시피 지난 4.7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어느 선거버스에 탔습니까? 어느 유세 버스에 지금 안 후보가 탔습니까? 결국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정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보낸 분이 지금 정부 부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안철수 측 인사로 대표적으로 통하는 분이 가 계세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기 지금.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양쪽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확실한 키워드 하나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입니다. 헌법상 정당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의 정권을 교체를 하는 것이지 한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한 당이 민주당에서 후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당으로 유지된 것은 정부 교체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정부만 교체돼서 전체적인 정책적 기조가 변경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안 후보는 결국에 봐서는 이른바 철석 연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의 철자, 그리고 또 윤석열의 석자해서 철석 연대로 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것이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철석 연대, 안철수 윤석열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봅니다. 철석연대라는 표현은 최인영 변호사가 저작권 갖고 계신 저작권 거예요? 오늘 만드신 가져오다가 거예요? 있습니다. 철석연대라고? 네네.
귀에 좀 들어오긴 하네요. 철석 뭐 이렇게 연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기사가 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안철수 후보를 향한 여야의 어떤 뭐랄까요? 러브콜. 이렇게 나타난 이유, 배경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보시죠. 이준석도 없고 윤 떠나는 이 남자. 최근에 20대 남성 분들이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최근에 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입 인사에 대한 논란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가다 실망감도 있더라. 그리고 반사 이익을 안철수 후보가 누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요거 최인정 변호사 좀 짧게 진짜 이런 분위기 느끼십니까? 조금 느낍니다. 분명히 윤석열 캠프로서는 위기입니다. 예. 근데 위기는 기회인데요. 아까 왜 위기냐 하면은 저희 로펌에서도 젊으신 30대 그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정권 바뀌어야 된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한다. 예. 이준석 후보 당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를 목소리 한다는 하시는 분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또 신지혜 녹색당 대표가 지금 영입되면서 예.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장실에서 분장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을 물으시면서 주위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 아까 20대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골든 크로스니 데드 크로스니 내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은 정말 20대, 30대를 잡을 수 있는 당내 자체로서의 분란 해결 그리고 예. 분명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 제시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그것이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지켜보는데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예. 보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회복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한 위기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느끼고 있으시다는 예, 거예요. 예.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약간 좀 어려우고 반사 이익을 안철수 후보가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꽤 많습니다.